그래서 대장암이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암이 있어도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장의 점막세포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돌연변이 세포가 태어나고 용종이 태어나고, 용종 중 특히 선종이라고 있는데 암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 이르기 때문에 대장암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과연 대장암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하루 1초 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대장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죠. 내 몸에 스스로 가한 결과물이 대장암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거의 암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먹는 거를 조심하면은 대장암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공육이라든지 첨가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그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활성산소라든지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내요. 그럼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대장의 점막세포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장 점막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돌연변이 세포가 태어나고 용종이 태어나고, 용종 중 특히 선종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걔네가 한 10년간 서서히 자라요. 그러다가 한 1cm 이상 된다 그러면 거의 대장암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내 몸에 가한 행동에 의해서 대장 점막이 돌연변이 세포가 태어나고, 그 세포가 선종이 되고, 그 선종이 자라고 자라서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염증성 용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잘 안 간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사이즈가 1cm 이상 커지거나 이러면은 암으로 갈 확률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제거를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종은 암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 이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용종이 보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제거를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해보고 그 조직 검사에서 염증성 용종인지 선종인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종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자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장암이 왜 무섭냐 하면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대장암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늙어서 생기는 암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늙으면서 대장 점막이 나쁜 유해 물질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점점 암세포가 생기는 원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젊은 층들은 굳이 이 대장 점막이 아직까지 나쁜 그 독성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왜 암이 생기더라 이러면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암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보통 한 30대가 되었다, 그리고 식습관이 조금 내가 생각해도 양심에 좀 거리낄 만한 행동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좀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나이가 어린 것만 막 믿고, 사실 많은 분들이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술, 담배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인스턴트라든지 가공식품, 가공육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대장암의 지름길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독성 물질, 세계 이제 그 암 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면요, 직접적으로 대장 점막의 세포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장암 세포들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분들일수록 젊다고 과시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과연 대장암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변을 보고 나서 바로 1초 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변을 볼 때 건강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분들이라면 황금색 바나나 변 이렇게 보면 건강한 변이다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변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가지고도 굉장히 분류를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의 색깔을 보고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즉 이제 황금색이 아니고 뭐 흑변이라든지, 또는 이제 붉은 변, 피가 섞인 변이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녹색 변도 있고요, 회색 변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런 황금색 변에서 색깔이 멀어질수록 안 좋은 변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암세포는 주변에 혈관이 많이 분포를 해요. 신생혈관이라고 해서 암세포는 주변에 혈관이 있어야지 그 세포 자체가 증식을 하고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암세포는 출혈을 많이 일으킨다.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대장 안에서 그 암세포가 피를 이렇게 줄줄 흘리는 거죠. 그 피가 어디로 나오겠어요? 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장암 환자분들은 변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피 안에 헤모시데린이라는 것도 있고 적혈구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때문에 피가 빨갛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피가 난 지 좀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새빨간 피에서 검붉은 피 색깔로 변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피일수록 약간 거무스레하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쌩쌩하고 최근에 흘린 피일
필수로 새빨간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 중에서 위하고 가까운 오름창자 아니면 뭐 이제 횡행결장이라든지 항문하고 멀리 있는 곳에서 암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서 피가 나면은 여기서부터 대장 항문까지 변으로 해서 나오는 데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새빨갛던 피가 검붉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 자체도 좀 황금색 변에서 피가 좀 섞여서 처음에는 빨갛다가 나중에는 검스루하게 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대장 암세포가 대장 중에서 직장 쪽, 항문 쪽에 가까운 곳에 암세포가 있다. 새빨간 피가 나올 경우는 이 암세포가 항문 근처에 있구나. 그래서 반대로 검은색 피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장이 거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쉽게 말했을 때 흑색변 아니면 붉은 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흑색변이라든지 아니면 혈변, 새빨간 피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혹시나 최근에 뭐 대장 내시경을 안 해보셨다, 어떤 소견이 보였다, 그러면 대장암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사실 있을 때는요, 눈에 보일 만큼 피가 나올 정도면 암세포가 이미 많이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변이나 흑변이 보일 정도면 이미 내 몸도 뭔가 사인을 주고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통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설사랑 변비가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변을 되게 잘 봤는데 변비가 되게 심해졌다, 배변 습관의 변화가 최근에 나타나고 심지어는 배 안에서 덩이가 만져진다든지 그거랑 함께 혈변이나 흑변을 봤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대장암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음을 했다든지 이런 날에도 다음 날에 진짜로 흑변이 나거나 뭐 배변 습관이 그때 갑자기 설사가 나고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변 습관이 바뀌는 거가 두세 달 정도 지속이 되고 그다음 플러스 유단히 뭐 피곤하고 뭐 배가 아프고 자주 뭐 몸무게가 갑자기 막 빠졌다, 이런 증상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이제 암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녹색변도 있는데 담즙에 의해서 변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녹색변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담즙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쫙쫙 빠지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설사했을 경우에, 설사를 급속도로 많이 할 경우에는 이게 담즙으로 인해서 변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기 전에 이게 쫙쫙 나오기 때문에 녹색변 나올 수 있고요. 담낭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췌장암도 관련이 있고 담낭암이라든지 담관암이라든지 어쨌든 담즙의 분해 능력이 떨어졌을 때 녹색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랑 관련된 곳은 이제 담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암이라는 거는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험하지만 신기하게 1기, 2기 대장암 환자들에서는 우리나라가 치료 성적이 1등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빨리 또 발견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조기 검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기에 진단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치료 성공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예후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증상이 없을 때 배변 습관이 지금 황금색 변을 잘 보고 있다, 이때 그냥 빨리 발견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거를 위한 방법은 바로 대장 내시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10분이면 거의 끝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만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CT로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하는데요, CT 같은 경우는 뭐 보일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기에는 발견 못해요. CT는 그냥 대장암이나 위장관의 암들이 보통 한 1cm 정도는 커지면은 CT에서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그 해상도 컷에서는 대장을 연동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펴졌다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얘가 대장이 좀 수축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시경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대장만 깨끗이 점처치가 되어 있으면은 맨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용종까지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는 거는 내시경이 정말로 최고의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처치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부터 음식 먹는 걸 되게 조심하라고 안내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뭘 먹지 말고 씨 있는 걸 먹지 말고 고춧가루 있는 거 먹지 말고 뭐 2, 3일 전부터는 뭐 흰죽만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점처치인데 검사하기 전날에는 이제 설사를 해서 쫙쫙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그냥 변이 물처럼 나오도록 해야지 대장이 정말 깨끗하게 비워졌다라고 준비가 된 건데요. 점처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냐, 안내장을 잘 안 읽어보시고 먹고 싶은 걸 그냥 다 드셨다가 전날에 약만 좀 먹고 변이 막 100% 안 빠진 채로 검사를 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참외나 뭐 키위씨나 그다음 딸기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먹은 분들은 점처치가 잘 안 되거든요. 대장 점막 사이사이 걔가 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시경 그 스콥이 들어갈 때 걔가 빨아들이면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그 씨앗이 내시경 그 구멍을 막아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이 있어도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처치가 안 돼 있으면은 깨끗한 점막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저분한 변으로 좀 덮여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용종이 있어도 못 보고 지나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처치가 잘 안 돼 있던 분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그 다음 해나 다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점처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기암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 검사인데, 실제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대장 내시경 그 검사 가격 자체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장암 진단도 정말 훌륭한 성적으로 이게 정말 도사같이 탁탁 발견해 주시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진짜 10분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점처치가 뭐 좀 까다롭다 어쩌고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하셔갖고 조기에 발견하면은 내 삶의 그 질이 그냥 비교도 했을 만큼 올라간다. 조기에 증상 없을 때 발견만 잘 하시면 대장암은 치료 성적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대장 내시경만 주기적으로 잘 하시면 대장암과는 정말 영원히 걱정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자 의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암을 예방하는 습관은 되게 쉬워요. 이거는 다른 암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먹는 것이 곧 대장암하고 연관이 되구나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 가공육, 1급 발암물질들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붉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하루에 뭐 50에서 100g 이상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특히 뭐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5에서 20% 이상 올라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좀 많이 하신다거나 이러면은 대장암 발병률을 올리는 그런 식습관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매일매일 50g씩 이상 먹는다 이러면 꼭 자제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정말 고기를 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야채를 정말 그만큼 많이 꼭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방만 하면은, 즉 내가 조심만 잘 하면은 막을 수 있는 암이긴 해요. 식습관 플러스 운동, 또 더불어서 좋은 음식들,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실제로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를 하루에 이제 5g 이상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도 한 17에서 18% 감소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컨트롤만 잘 하면 대장암은 예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채를 최소 5g 이상 넘게 예를 들어서 한 사발 정도 같이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보상작용이 되거든요. 이게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요, 이것들이 같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되게 벌키하다고 하죠. 대장에서 빠르게 지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변으로 빨리빨리 이제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해 물질에 대장 점막이 노출될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야채랑 쌈 싸 먹는 습관을 꼭 기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첫 번째 대장암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비흡연, 그 다음 금주,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운동 같은 경우도 비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대장암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맨날 뻔한 잔소리거든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같이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이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대장암은 별로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대장 내시경만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은 완벽한 대장암 예방은 걱정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뭐 혈변이라든지 흡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나타났을 때 되게 늦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지금 내가 황금색 바나나변을 보고 있어도 대장암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발견하냐? 조기에 발견하는 거는 증상이 없을 때, 즉 대장 내시경의 힘을 빌어가지고 발견을 하는 거고요. 대장 내시경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과 선생님들이라면 대장 내시경 다 전문가로 되게 잘하고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보면은 내시경 받아볼 수 있는 병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검사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 항상 평소에 그냥 기본 수칙처럼 지켜야 될 식습관, 야채 많이 드시고 가공육이라든지 붉은 고기류는 조금 절제하시는 식습관과 함께 운동과 그 다음에 금주,
그다음에 흡연 삼가하는 거, 이런 모든 행동들을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내가 대장암은 걱정 없어, 이런 마인드가 딱 심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이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들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와 유사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꿀팁들 좀 같이 묶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친구들과 가족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